국어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국어 수업을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벌써 제목만 봐도 오늘 무엇을 할지 예상이 가죠? 맞아요. 우리 국어 교과서 먼저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국어 교과서 준비하신 분은 교과서 222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국어 교과서 222쪽 폈나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긴 시간에 걸쳐서 서울의 궁궐이란 글을 읽으면서 추론도 해보고 또 정리도 해보면서 잘 내용을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지나가기에는 선생님이 너무 아쉬워서 오늘 더 이 서울의 궁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또 골든벨 문제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골든벨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대략 3분이면 충분할까요? 3분의 시간을 줄게요. 3분 동안 골든벨 퀴즈를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봅시다. 골든벨 준비하며 내용 기억하기 중요한 문장들은 동그라미도 쳐보시고 메모도 해보시고 하면서 여러분 골든벨 풀 때는 우리 스스로 양심상 교과서는 펼치지 않는 걸로 할 거니까 선생님이 3분의 시간을 줄게요. 준비를 해봅시다. 시작! 오른쪽 위에 몇 분 남았는지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남았나 확인해 봅시다. 시작! 자,
3분 동안 이렇게 다시 한번 서울의 궁궐 글을 보니 서울에 정말 많은 궁궐들이 있고 우리가 그래도 서울에 사는 만큼 주말 동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랬나요? 자, 그렇다면 골든벨 문제 시작할 건데 골든벨 퀴즈 푸는 방식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준비물은 배운공책입니다. 일반 배운공책 반별로 쓰는 용어가 다를 것 같은데 그냥 일반 공책 준비하시면 됩니다. 줄글로 된 공책 준비하시면 되고요. 배운공책과 필기도구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연필 같은 거. 필기도구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하나씩 볼 때마다 대략 10초의 시간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방금 3분 동안 공부하라고 하긴 했지만 이 내용이 단수 남기고 빠르게 내용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10초의 시간을 줄 거예요. 그때 동안 선생님이 아까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과서를 못 본다고 했지만 교과서를 10초 동안은 참고해도 됩니다. 하지만 10초 짤 없이 바로 답을 공개할 거니까 그때 정직하게 답을 적은 거를 스스로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채점하기. 자, 그러면 준비되었죠? 여러분이 얼마나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공부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서울의 궁궐에 나오는 5궁의 이름을 모두 쓰시오. 10초 드립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은 지금 다 못 쓰셨다. 글씨 쓰는 거라서 부족할 수 있었겠네요. 10초 더 드릴게요. 2, 1. 이미 10초 지났어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은 지금 못 썼으면 틀린 겁니다. 정답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이죠. 이렇게 서술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시간을 더 줄게요. 문제 2번입니다. 오마이갓, 안 보이네요. 안 보인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강령전이나 교태전과 같이 전자가 붙은 건물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전자가 붙은 건물 10초 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왜 열심히 공부하라 했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아까 열심히 했다면 바로바로 이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교과서에서 후딱 찾아가지고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라면 더 열심히 공부했었어야겠죠. 자, 정답 공개할게요. 정답은 바로바로 가장 신분이 높은 왕과 왕비가 강령전이나 교태전과 같은 곳에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교과서 222쪽 첫 문단에 있죠. 첫 문단이니까 이 정도는 쓴 친구가 많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창덕궁에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전통적 사상을 반영한 것의 이름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자, 10초가 지났습니다. 이거는 짧으니까 바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부용지입니다. 이거는 교과서 어디에 있냐? 문제 자체가 창덕궁이라 했으니까 창덕궁 쪽을 봐야겠죠. 224쪽 첫 번째 문장 보면 부용지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하는 전통적 사상을 반영하여 이렇게 옆에 사진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갑니다. 큰 복을 누리며 반성하라는 뜻을 지닌 궁의 이름은 10초 갑니다. 정답은 바로 경복궁입니다.
이것 또한 한번 읽어봤다면 그래도 바로 기억이 났겠죠? 경복궁 222쪽 맨 첫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경복궁이라는 이름을 붙인 덕분에 조선이 이렇게 오랫동안 천년의 역사를 지닐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문제, 다섯 번째 갑니다. 경복궁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0초 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것도 짧으니까 바로 정답을 공개하면 근정전입니다. 223쪽 보면은 가장 웅장한 건물은 부지런히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을 지닌 근정전, 부지런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경복궁에서 왕이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던 장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정답을 3초 뒤에 공개합니다. 2, 1, 바로 경회로이죠. 시간 안에 풀지 못한 친구는 가감없이 틀린 표시를 해서 해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우리 이 정보는 223쪽 7번째 줄에 있습니다. 연못이 있는 경회로입니다. 문제 7번 갑니다. 창경궁은 이 시기에 불탔다가 광해군 때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10초 갑니다. 정답은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많은 건물들이 불탔는데 그중 창경궁도 탔다고 하네요. 창경궁 쪽 이 정보는 224쪽 창경궁 쪽을 봐야겠죠. 거기 맨 뒤쪽 225쪽 첫 번째 줄 보면은 일제강점기라는 단어가 있어서 일제강점기라고 급하게 썼던 친구들은 아쉽지만 틀렸죠. 224쪽 두 번째 줄 보면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탔다라는 정보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셨길 바라며 벌써 반이 나왔어요. 18번 문제 갑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며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뀐 이름은 무엇일까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아까 창경궁 문제여서 이거는 바로 썼을 것 같아요. 정답은 바로 창경원이죠. 이 시간 안에 못 썼으면 아쉽지만 틀린 거예요. 문제 9번. 경희궁의 원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너무 짧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치열해요. 삶은 이렇게 빠르게 해봅시다. 그래야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경덕궁입니다. 자, 이 정보가 어디 있나 라고 쓰여있더니 225쪽 첫 번째 경희궁 설명 보니 처음 이름은 경덕궁이었으나 영조 때 경희궁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경덕궁, 낯설죠. 10번 갑니다. 경희궁 안에서 왕이 신하들과 나랏일을 논의하거나 사신을 접대했던 장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은 숭정전입니다. 영조의 어진, 즉 임금 얼굴 그림이나 사진을 쓴 태령전이라 쓴 친구는 잘못 찾은 거겠죠. 네, 이렇게 접대했던 장소의 이름은 숭정전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지금의 덕수궁은 원래 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5초 갑니다. 3, 2, 1. 덕수궁이라는 제목의 궁이 없어서 못 찾은 친구도 있지만 바로 경운궁입니다. 경운궁 첫 번째 줄 보니까 원래 이렇게 불렸다고 하네요. 12번 갑니다. 경운궁 안에서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장소의 이름은 10, 9, 8, 7, 6, 5, 4, 3, 2,
정답은 바로 중화전입니다. 두 번째 문단, 경운궁 글의 두 번째 문단 보면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곳은 중화전이다라고 써있죠. 석주전은 어디일까요? 네, 그림 밑에 그 사진이 있듯이 왕이 일상생활을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15번까지 있거든요. 3, 4, 5. 세 문제. 지금부터는 책을 보지 않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나는 다 맞힐 수 있을 것인가? 3분 벼락치기의 효과가 있었을 것인가? 보면서 가겠습니다. 13번. 이거는 교과서 224쪽이네요. 여기서 이건 넌센스라서 교과서 봐야겠네요. 224쪽에 있는 창경궁의 통명전 사진에는 소화기가 모두 몇 개일까요? 넌센스니까 5초만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은 2개입니다. 과거에는 없었겠죠? 이거 넌센스니까 설명 없이 지나갈게요. 자, 이것도 넌센스네요. 이런 222쪽부터 226쪽까지 이 글 전체에서 걸쳐서 나와 있는 궁궐 사진은 총 몇 개일까요? 5초밖에 안 드릴 거예요. 5, 4, 3, 2, 1. 정답은 6장입니다. 사진을 다시 봐도 멋있죠? 정말 궁궐들의 사진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촉박하지만 그 안에 쓰지 못했다면 나와의 정직에서 정확하게 채점해 주세요. 사실 이거 다 맞는다고 그냥 별거 없으니까 정직함을 버리지 맙시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교과서 226쪽에 나와 있는 경운궁의 석조전 뒤편에는 2개의 건물이 더 있습니다. 오른편과 왼쪽 건물 중 더 높은 건물은 어느 건물일지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은 왼쪽 건물이죠.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저 건물이 뭔지도 선생님은 몰라요. 자, 여러분 과연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몇 개나 맞췄을지 궁금하네요. 우리 배운 공책에 멋지게 이렇게 배운 공책이 있으면 멋지게 지금 15문제의 답들이 채점되어 있겠죠? 네. 그 중에서 몇 개, 15개 중에 몇 개라고 하면서 스스로 스마일 표시 한번 써봅시다. 선생님이 주는 스마일이에요.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수업이 끝이냐? 아니겠죠. 아닙니다. 끝인 줄 알았죠. 그러나 우리 더 추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단원이 추론 단원이었던 거 기억하죠? 자, 추론입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 5개를 줬어요. 그림을 이야기 순서에 맞게 배치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는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배운 공책 아니면 또는 일반 공책 꺼내고 있을 텐데 이 공책들을 보고 공책들에다가 뭐 내가 이 이야기의 순서일 것 같은 거를 상상해서 쓰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뭐 2, 1, 4, 3, 5 일 것이다 라고 추리를 했다면 추론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고 그 이야기를 만들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2, 1, 4, 5, 3 이렇게 했다면 뭐 남자가 떠난 후에 뭐 이렇게 했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면 됩니다. 이것도 3분의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배운 공책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예쁜 글씨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 10초 남았으니 마무리를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들을 썼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시간이 모두 되었습니다. 모두 잘 마무리를 했죠? 자, 함께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추측을 했을지 너무 기대돼요. 뭔가 우선 하나씩 볼까요? 이 첫 번째 사진은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 두 번째는 사과를 가지고 있어요. 사과를 줬어요. 여긴 또 뭐 사과를 뺏고 총을 겨누고 있고. 이제는 또 돈을 줬어요.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추론을 했나요? 예쁜 글씨로 배운 공책에 썼나요? 정답을 공개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자 바로 잘 안 보이죠? 3, 5, 1, 2, 4였습니다. 여러분 정답 맞췄나요? 훌륭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쓴 이야기가 이 정답보다 더 논리적으로 추론한 것이라면 꼭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은 샘반이니까 샘반에 와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앉아있는 남자를 누구라 할까요? A라 하고 서 있는 남자를 B라 할게요. A가 B에게 사과를 처음에 줍니다. 좋은 행동이네요. 그랬더니 B는 총을 꺼내 A에게 돈을 달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여기서 처음에 사과를 줬더니 총을 꺼내서 위협을 했어요. 그랬더니 A는 돈을 꺼내서 B에게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B는 주머니에 돈을 넣고 사과를 꺼냈어요. 그리고 4번, B는 필요 없어진 사과를 A에게 돌려주고 갔던 거예요. B는 결국 돈을 원했던 거고 사과를 A가 처음에 사과를 줬던 거는 거들떠도 안 들여다봐서 돈을 달라고 위협했나 봐요. 스토리가 멋있고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추론 능력을 한 단계 더 상장시켰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추론 가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 그림 우리 맨 처음 6단원 수업할 때 했던 건데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더 세부적인 질문으로 가져와 보았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배운 공책에 적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배운 공책에 밑줄 친 것만 선생님이 이것만 쓰시고 여러분이 답은 문제 쓰지 말고 답만 바로 쓰시면 됩니다. 한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론하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이 계절은 어떤 것 같나요? 여러 추측이 들려요. 이 남자의 신분은 어떤 것 같나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 보겠습니다. 전의 풍속화를 논하려면 이분 꼭 알아야 합니다. 자, 가장 유명한 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 넘버 누굽니까? 대단하시네요. 그것도 김홍도. 자, 넘버 2 신윤복.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버 3 장승옥.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렇죠. 예, 넘버 3 하면 바로 여러분 이분을 아셔야 합니다. 이분을 꼭 아셔야 합니다. 바로 김득신 선생님입니다. 사실 듣보잡 화가가 절대 아닙니다. 예. 조선 후기 화단을 말이죠. 꽉 주름 잡았던 개성 김씨 출신이에요. 무려 그 4대 동안 20명 이상의 화원을 배출한 탑 오브 탑, 조선 최고의 명문 화가 군단이었어요. 자, 김덕신은 가문의 기대주였습니다. 예, 도화서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가 그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그 의궤 언제 처음 그렸는지 아세요? 그 그림 19입니다. 심지어 38살엔 말이죠.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탁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촉망받는 이 화가가 가장 많이 그린 그림이 사실은 좀 의외예요. 쫙 한번 천천히 보세요. 예, 천상의 컬렉션 애청자라면 뭐 이걸 그린 화가가 누군지 바로 그냥 딱 아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조선시대 최고의 풍속화의 대가, 그렇죠, 바로 김홍도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 중에 이 그림 중에 김홍도의 작품이 아닌 게 딱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은 요 밑에, 어떤 분은 위에, 그거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없다고요? 없다? 있습니다. 김홍도가 그린 듯, 김홍도가 안 그린 듯, 김홍도가 그린 것 같은 그림. 여러분, 김득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김홍도를 뛰어넘고야 말았던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화가 중에 누구도, 심지어 그 김홍도조차도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림,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이런 그림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김득신의 야묘도추라는 그림입니다. 자, 야묘도추의 계절 처음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 추측했나요? 뭔가 어떤 친구들은 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뭐 가을이나 겨울쯤 아닐까요? 한 친구도 있을 텐데 바로 정답은 봄입니다. 왜냐하면 봉오리가 아직 다 피지 않은, 지금도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서서히 꽃들의 봉오리가 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봐서 이 시기는 봄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 남자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감투가 지금 여기 떨어져 있죠. 감투를 쓴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양반이겠다. 우리 조선시대는 양반과 양인과 천인이 나뉘는데 양인 중에서 양반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거 작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네, 양반입니다. 마지막,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정답은 자리틀이 쓰러져 있는 것으로 보아 돗자리를 또는 자리를 만들던 중이다. 이거는 조금 어려웠죠. 이것이 돗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정도면 조선시대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친구인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 하나를 통해서도 여러 것을 추론할 수 있죠.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추론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추론 능력이 한 단계 상승했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여러분의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배운 공책에 이것저것 여러 개 적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